네, 10시 돼서 여기까지 마감할게요. 네, 오늘 총 4분 보내주셨어요. 4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 거 글까지 해서 총 5개 읽어볼 거고요. 자,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한승희 작가님, 김정선 작가님, 김소연 작가님, 희정 베로니카 작가님 이렇게 4분 되십니다. 자, 오늘 단어 제가 화3 워즈에서는 그 경주를 찍어봤어요. 제가 요즘 역사 공부하는데 그 신라에 빠졌어. 통일 신라에 빠졌어. 자, 예전에 청소년기 학창 시절 때는 고구려가 우리나라를 통일했으면 막 더 멋진 큰 대륙이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역사를 파볼수록 이래서 신라가 통일했구나. 좀 이런 걸 뒤늦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재밌게 보고 있어서 그 경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어 이렇게 찍어보니까 에티켓, 맛있게, 대문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전에 제가 받은 글은 쑥 그냥 훑어보고 자세히 안 읽거든요. 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에티켓도 있고 맛있게도 있고 막 이래야 되니까 대문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먹은 거를 먹고 분위기 얘기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뭐랄까 맥락이 비슷하다 그럴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주신 한승희 작가님.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아하고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천대받으면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길 좋아하고 자신을 과시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기를 거부한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일로 엮이게 되면 만나야 한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깍듯하게 대한다. 더 존중하는 말투와 존중하는 행동과 에티켓으로 무장하고 대한다. 에티켓 갑옷으로 무장하고 만나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았으니 당연히 좋아하고 마음이 풀어져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일이 술술 풀려도 이런 분과 식사 자리는 불편하다.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먹는 신용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대문을 더 꽁꽁 닫게 된다. 역시 밥은 편한 사람과 먹는 게 편한 사람과 편하게 먹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네, 잘 써주셨고요. 저도 이런 마음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때 그 느끼는 보편적인 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렇죠? 잠깐 제가 그 심리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최소한의 에티켓과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자꾸 남 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상대방 까내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는 매너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야. 참 이해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글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글 김정선 작가님 글입니다. 날마다 해내야 할 할 삶의 분량이란 게 있다. 언제까지 아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일정을 소화한 나에게 뭔가 나만의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미각과 행복감이 직결되는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 나를 위한 힐링으로 맛있는 하루가 떠올랐다. 급히 인터넷에 핫한 카페를 찾았다. 카페는 옛날 대궐의 대문 같은 문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어서 오너라. 내가 평소 좋아하는 티라미슈 케이크와 너무 단 것만 먹이기에는 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몸에 좋은 따뜻한 티를 주문했다. 티라미슈는 내 예상대로 입안을 감싸는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하면서도 크리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황홀감이 느껴졌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게 바로 인생이지. 인생은 꽤나 아는 사람처럼 입안 가득 디저트를 쑤셔놓고 음미하는데 에티켓?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엊그제 일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건 언니 잘못이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만 배려하고 차라리 차라리 부족함을 미안함으로 포장했더라면 서로 언성 높일 일 없이 서운함과 부족함을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일 뿐이다. 이제는 서로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서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부딪히는 일은 미리 피해가면서. 네, 잘 써주셨습니다. 여기도 오늘은 이렇게 뭐랄까 에티켓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 사람과의 대인관계 이런 글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티라미슈 케이크 설명 주신 글에 저도 군침이 막 돌아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도 좋았습니다. 네, 잘 써주셨고 아까 저기 배려 요 단어가 나와서 제가 학생 강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우리 초보 운전 뒤에 딱지 붙이는데 뭐라 했지? 양보해 주세요 막 이런 거 붙이잖아요. 배려해 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그 잘못된 말인 거 아시나요? 양보나 배려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구가 되려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보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말이고. 잠깐 자, 말씀드리고요. 곳에 한 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요거까지 제가 읽을게요. 유장미 작가님이 보내주셨는데 요거 제가 얼른 요 글 읽고 그 다음 날게요. 자, 세 번째 김소연 작가님 글입니다. 김소연 작가님 글 먼저 읽고 유장미 작가님 글 제가 복사해서 붙여놔야 돼요. 자, 김소연 작가님. 작은 마을 끝자락, 조금은 특이한 대문이 있는 작은 찻집이 있었다. 찻집 주인 할머니는 항상 손님들에게 마음을 담아 대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적힌 팻말을 걸어두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할머니는 소녀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수프를 끓여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맛있는 스프는 좋은 재료에서 나오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에티켓에서 시작한단다. 소녀는 스프를 한 입 떠먹고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날 소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다가가 할머니가 가르쳐준 에티켓을 실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대문 가게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수프를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다. 대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다. 마음을 여는 문이었고 따뜻함을 나누는 장소였다. 와, 네, 잘 써주셨습니다. 인생 명언 뭐 여러 책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스프는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 존중하는 에티켓에서 시작한다. 요 문구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장미 작가님 그 제가 여기다 옮겨 놓고 희정 베로니카님 작가님 글 읽을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녹화로 영상을 올리는데 무편집으로 올리는 거라 라이브. 유장미 작가님 여기서 네, 붙여 넣고요. 그다음 희정 베로니카 작가님 글 읽을게요. 그러니까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날 시장이었다. 나는 시장 한가운데 어느 곳 앉아있기에 약간 좁긴 해도 썩 나쁘지 않은 작은 공간에 자리를 잡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시장을 구경 중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다른 친구들과 가까이 앉아 있었기에 추운 것은 전혀 몰랐다. 좀 시끄럽고 정신이 없긴 했지만 동시에 뭔가 신나는 기분도 같이 드는 것이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지나다니고 그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오늘 시장을 처음 나와봤다. 동네에서 늘 맡던 것과 다른 향기들이 공중에 흩날리는 나비떼처럼 퍼져 있었다. 그 나비떼를 쫓으려니 정신이 없는 동시에 몽롱하기도 했고 약간은 겁이 나기도 했다. 오늘 아침으로 따뜻하게 잘 불린 시리얼을 먹고 나왔는데 배가 볼록하니 불러서인지 노곤하기도 했다. 나와 달리 이미 몇 번이고 시장에 나와본 옆에 앉은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이봐, 여기서는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보답으로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 에티켓이야. 나는 약간 놀랐다. 아니,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입맞춤을 하지? 나는 물었다. 친구는 가볍게 미소를 쓱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누구나 그걸 매우 좋아하지. 앉아있는 일이 좀 무료하고 높아져가는 태양빛에 눈이 부실 때쯤 그분이 나타났다. 역광을 받아 실루엣만 간신히 보이는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났을 때 어디선가 아주 익숙해서 좋은 향기가 났다. 고슬고슬한 마른 지푸라기가 햇볕에 잘 다듬어진 냄새, 손끝에서 머뭇거리며 남아있는 맛있는 음식들의 냄새, 무엇보다 나를 아는 듯 익숙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 그런 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퍽이나 다정하여 나는 친구가 내가 내게 했던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먹은 밥이 아직 내 배를 볼록하게 한 상태였지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분에게 조금의 용기를 내밀어 입맞춤을 했다. 그분이 활짝 웃으며 나를 안아주었다. 순간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마음이 아득해질 정도로 따뜻해졌다. 그분은 나를 안고 어디론가 걷고 또 걸었다. 나는 친구와 미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을 했지만 친구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 아쉬움은 적었다. 그만큼 그 품이 따뜻하고 설레었기 때문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분이 무슨 소리를 내었다. 나는 아침부터 부른 배로 시장에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놓친 잠을 그만 까무룩드는 중이었다. 엄마 왔다.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 줄게. 와, 길게 써주셨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표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 써주셨고요. 가슴이 뭉클해지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유장미 작가님 글입니다. 하얀 손뭉치 같은 한방눈이 구멍 뚫린 듯한 하늘에서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다. 갈 곳 없는 가엾은 소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들오들 떨며 꽁꽁 얼어버린 손을 호호 입김으로 녹이려 애를 써봤지만 소용없었다. 소녀를 에워싼 배고픔과 추위는 술에 취한 듯 소녀를 잠에 빠지게 만들었다. 소녀는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 고양이 마냥 웅크린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어딘가에서 따스한 불빛과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홀린 듯 따라가니 커다란 궁궐에나 있을 법한 황급빛 대문이 있었다. 대문 앞에는 조그만 글씨로 누구나 환영, 노크 에티켓은 필요 없음 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다. 아름답기도 하고 요상하기도 한 파티 의상을 입은 각색의 동물들이 인간처럼 서서 말을 하기도 웃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며 행복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 그들은 아무도 조용히 들어온 자그마한 인간 소녀를 의식하지 않았다. 와, 동화 쓰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동화 잘 쓰셨는데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유장미 작가님께서 지금 동화 쓰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글, 네, 잘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이게 동화예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글 5개 읽어봤고요. 제 거까지 읽어야겠네요. 제 거 글 읽을게요. 몇 년 만에 캠핑이다.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캠핑 장비를 꺼냈다. 캠핑 붐이 일기 전에 매주 캠핑을 즐겼었다. 그런데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조용하고 한적한 캠핑장을 찾기 어려워 자연스레 캠핑에서 멀어졌었다. 오늘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려 한다.
가장 한적한 캠핑장을 골라서 이동했다. 하지만 내 기대만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왁자지껄하게 취한 채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스피커를 틀어놓는 사람들 등 기본적인 캠핑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망이다. 그때 캠핑장 안쪽에 작은 산책로가 보였다. 하얗고 고운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가자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에 있는 가마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팥죽을 쓰고 계셨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이리 와요. 할머니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방금까지 캠핑장에서 느꼈던 불쾌함이 모두 사라졌다. 마루에 걸터 앉아 할머니가 떠주신 뜨거운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한 그릇 맛있게 뚝딱 해치웠다. 더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권유를 뒤로하고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문을 나왔다. 팥죽 한 그릇에 캠핑장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뒤돌아 초가집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으며 몸이 굳어져 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라본 그곳은 잡초가 무성한 누군가의 무덤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약간 스릴러 이렇게 썼는데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의 베스트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읽다가 정말 제가 눈이 확 뜨이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자,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은 작가님은 누구시냐면 오늘의 베스트 희정 베로니카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런 표현이 있어. 제가 이 문구가 있었는데 중간에 어디였냐면 나는 오늘 시장을 처음 나와봤다. 동네에서 늘 맡던 것과 다른 향기들이 공중에 흩날리는 나비떼처럼 퍼져 있었다. 여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희정 베로니카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오늘 글 보내주신 5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일정 또 공지 드릴게요. 다음 일정은 이제 드디어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입니다. 2025년 1월 2일 날 제가 공지 드릴 거고요. 1월 3일 날 제가 또 촬영해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공지 조금 드리자면 오늘까지 보내주시니까 12월 첫 번째부터 오늘 12월 마지막 요 때까지 보내주신 이 글들은 모아가지고 라이팅 메이트 포커스 제가 그 잡지처럼 거의 이제 매달 작업할 건데 이거 볼륨 2로 제가 출간을 할 겁니다. 종이책으로도 나올 거고요. 인터넷 교보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 그리고 PDF 파일로도 전자책으로 나올 거예요. 전자책은 제가 단톡방에 그냥 무료로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뭐 내용은 종이책이나 전자책 내용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종이책은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세요. PDF랑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요 3단어 랜덤 글쓰기는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하잖아요. 목요일 날 공지 드리고 금요일 날 제가 읽어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3단어로 랜덤하게 글 쓰는 건데, 요거 말고 다르게 이제 주어진 3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하나 놓고 글 쓰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건 언제 하냐면 화요일, 수요일 날 할 거예요. 화요일 날 공지 드리고 수요일 날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라고 해서 제가 주제 드리고 이것도 10분간 써서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요. 재밌겠죠? 근데 이렇게 10분 글 쓰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 10분씩 여러분이 매주 참여만 하셔도 한 달이면 거의 뭐 50분 분량이고, 이거 1년 되면은 뭐 500분이 넘잖아요. 600분 정도 될 텐데, 그럼 10시간이에요. 1년에 10시간 글 쓰는 거 전문 작가들도 이렇게 못 씁니다. 20분 정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킬 그런 시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